오케이. 자, 오늘 17문제 확인해 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휴일인데 오늘은 당연히 이제 정규 수업 있고. 자, 우리 17문제 문제를 봤는데, 지지난주 내가 15문제 수준으로 그냥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관련된 이야기. 잠깐만, 마이크 낚였네. 잠시만. 이거 어디다 놨냐. 하나, 둘, 마이크 정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잘 들어가죠?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나, 둘, 마이크 정입니다. 네. 마이크가, 잠깐만. 하나, 둘, 마이크 정입니다. 문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갈 건데, 첫 번째 문제는 뭐 쉬워서 좀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7번째 문제까지 있고, 문제 난이도는 그냥 어려운 3점, 쉬운 4점. 선생님 쉬운 4점이라고 보통 표현 안 하고 브릿지 4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준킬러까지 갈 만한 문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 이제 너희들하고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해본 결과 취약 지점은 어디라고 보이냐면, 삼각함수 파트 중에서 평면 도형을 활용하는 삼각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프린트는 좀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하나가 더 나갈 거야. 약점 공략 프린트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문제를 좀 풀 건데, 자, 01번 문제는 간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어진 함수 fx가 있다. 여기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맞지? 자, 이 상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럴 땐 어떻게 됐지? 그냥 기본 4x라면 얘 자체는 증가하는 함수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너의 부호만 바뀌면 어떻게 돼? 감소만 돼. 그죠? 역시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얘는 증가와 볼록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위로 볼록 증가다라는 걸 바로 그냥 보셔야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점근선은 A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결국엔 증가감소만 사실은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값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됐죠? 답은 이게 얼마냐 하면 138인데 풀진 않을 거라고. 그냥 그래프의 개형, 증가감소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02번 같은 경우는 역수 지수꼴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지. 그냥 이건 좀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좀 풀었고요. H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T라고 놓더라는 얘기였지? 그죠? 그래서 2는 T의 X분의 1이고 3은 T의 Y분의 1이고 A는 T의 G분의 1인데 이제 행동을 결정하라고 그랬죠. 이건 뭐 쉬운 문제라서. 지금처럼 얘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는 이제 역수지수가 나온다. 근데 이걸 감춰놨던 문제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는 얘들을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밑이 A로서 그냥 바로 6이 되는 그런 형태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빨리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6평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궁금해해야 되는데 6평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장형, 그냥 실생활형 이런 류의 문제들은 지금 현재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었다라는 얘기야. 가형도 그렇고 나형도 그렇고 출제 확률은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온다면 어떤 걸로 나올 거냐 하면 그냥 계산형 문제야. 단순 방정식이나 단순 부등식 형태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자, 문제만 잘 읽으면 되고, 요게 너희들이 연습이 그렇게 잘 돼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 그리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실은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야. 그런데 표를 왜 그리냐면 어떤 문자에 어떤 값들을 대입할 건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표를 그려주는 게 좀 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하는지 보자. 처음 온도가 T0라고 얘기했어. 그 T0에 관련된 문자에 관련된 어떤 값들이 있을 거라고.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달걀의 온도, 자, 처음 온도가 이렇고 나중 온도겠죠. 이게 TW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것들의 관계식이 있는데 물이 완전히 익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한다. 자, 완전히 익는데 걸리는 시간 T 이렇게 잡아서 얘들에 관한 값들을 어디에 대입할 것인지 표 그리기 전략을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문제 볼게요. T는 아주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결국엔 방부등식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 온도가 4, 달걀 온도가 N, 처음 온도가 4, 그때 달걀 온도가 N, 그때 시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냥 라인에 맞춰주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온도가 20, 달걀 온도가 100, 나중 온도가 100이 될 때 시각이 있는데 명확하게 시각을 준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관계를 줬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익는데 걸리는 시간, 두 번째 익는데 걸리는 시간에 2배 넘게 동그라미 치면 부등식이라고 그냥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위에 있는 그 관계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B 로그 A에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0.8 수식이 좀 복잡하니까 이건 조심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 T0자리, N자리 이게 이제 T1 개념이고 맞지? 그 녀석의 뭐 2배 이상 그랬으니까 부등식은 좀 이따 써주면 되겠고 어떤 값들을 대입하면 되냐면 0.8에다가 요거죠. TW가 앞쪽이죠. 그럼 N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TW가 또 N이고 요건 지금 고정된 68이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B 로그 A 이렇게 되겠고 요번에 0.8이야. 맞아? 그 다음에 뭐 N이 들어간 자리가 100일 거라고. 100 마이너스 여기 얼마니? 20 대입해야 되죠. 맞아? 20 그리고 여긴 100 마이너스 이건 불변 68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의 2배 이상 그랬으니까 로그 부등식. 이때 그럼 A의 값을 관찰해야 되겠죠. 어딘가 A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보니까 A는 1보다 크대. 다시 말하면 그대로 쓰라는 얘기지. 맞지? 그런 상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도 지워지고 B도 지워지고 그대로 가면 네가 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만 풀면 된다고. 맞죠? 한 줄만 더 씁시다. 0.8이고 곱하기 n-68, n-4다. 자, 부등호의 방향이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0.8의 전체의 제곱일 거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이게 32분의 80이죠? 32분의 80이면 16으로 나눠지지 2분의 5네. 맞죠? 4분의 25. 그렇다면 얘도 이제 분수꼴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너 지우고 너도 지우고 그럼 여기 얼마가 남아? 0.8이니까 5분의 3가요? 맞죠? 지워지니까 5. 끝!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 그래서 뭐 n-4 크다 5n 마이너스 5 곱하기 68. 그럼 너 넘어가니까 4n이다. 4n은 작다. 어떻게 되겠어? 넘어가니까 5, 6에 5, 8에 40 340 그죠? 맞냐? 그럼 336인가요? 이런 거 조심해야지. 자, 잘 계산했나?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거 얼마야? 4, 8, 32 4, 8에 32, 16 하니까 80 잠깐만 4, 8에 32 나눠 떨어지네? 84? 딱?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83이네요. 됐지? 여기까지 답은 2번. 간단한 문제긴 한데 다시 출제 확률이 30%라는 얘기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형 실생활형 문제는 거의 잘 내지를 않는다. 근데 과거형 기출문제는 상당히 많아서 그런 류의 문제가 등장한다면 표 그리기, 대입, 단순 계산형, 방부등식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나형 출제는 오히려 좀 잘 될 것 같은데 가형은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4번 문제 이제 조심. 사실 이제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는 실수만 없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진 않는데 문제 4번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어떤 독해만 잘하시면 되는 것 같아. 자, 04번 가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있어. 3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 2에 x 플러스 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플러스 로그, 단순 부등식이 있구나. x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져 있고 k. 자, 우선 미정상수 k와 미지수 x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6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조건을 주는 거죠.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단순히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얘들아, 분필을 새로 바꿔왔어. 소세지 분필. 요거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자, 봐. 8 이렇게 되겠고 요거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지요. 맞지? 정리하면 네가 2의 k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 행동. 얘가 무슨 조건을 줬냐면 너의 개수를 알려줬어. 몇 개라고 그랬냐 금방? 6개 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대입해도 돼. 사실은 1, 뭐 2 이렇게 대입해도 되지만
2차식이 나왔을 때 한 번에 계산하기 편하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제한이에요.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럼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놓고 가면 대입하기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너 넘어가면 2의 k 플러스 1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보이냐면 x의 값에 대한 어떤 그 범위들, 뭘 대입해야 될지가 보여야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그냥 풀었다면 놓치고 온 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x의 x의 조건을 줬다고 그랬잖아. 그럼 x의 기본 조건이 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수 조건이야. 맞지? 그러니까 x는 애초에 얼마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될 거라고. 맞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봤자 소용없고 0 넣어봤자 0 되는구나. 0을 넣으면 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귀납적 방식에 0, 1, 2, 4. 근데 얘가 결정했어. 4, 6개니까 5까지만 가능하게 K를 결정하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문제만 잘 읽으면 되죠. 맞지? 5까지만 가능하게. 5까지만 가능하게. 그럼 여기에 5일 때 네가 성립되게 되는 K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맞니? 그죠? 5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8, 8이 64. 그죠? 64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최소의 K값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K에 대한 부등식이 돼버리죠. 맞지? 그럼 K는 얼마면 되니? 5 안 되고 그냥 6이면 되나요? 맞죠? 이렇게 이제 K값이 결정이 되더라. 근데 뭐 당연히 7, 8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가 7이 되면 이런 X가 6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독해 문제라고. 문제만 잘 읽으면 금방 푸는 문제 어설프게 읽으면 나중에 시간 걸리는 문제, 이런 계산 문제들, 또 계산하는 부분들도 선생님 완전적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이다. 너를 가지고 하나하나 추론하는 형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04번 문제였고요. 큰 위기 없이 갈 수 있어요. 05번도 마찬가지. 자, 봐. 선생님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이제 앞쪽 10번 때까지는 문제를 좀 빨리빨리 푸는데 이제 빨리빨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빨리빨리 말고 좀 정확하게 빠르게.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빨리빨리는 조건을 읽지 못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 빠르게라는 표현. 자, 05번 가보도록 할게요. 05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잡아먹을 문제는 아니다. 그냥 3점. 어려운 3점.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 딱 그 위치. 05번 가볼게요. 띠용. 양수 K에 대해서 두 개의 곡선이 있다. Y는 2x가 있고 Y는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가 있다. 자, 이 녀석이 직선 X는 5와 X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각각의 점을 A, B, C, D라고 할 때 여기서 잠깐 주의.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엔 거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값이 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잖아. 그죠? 근데 이 절대값을 가지고 일일이 쓰면 복잡하잖아. 그 얘기는 누가 윈지 아래인지가 명확하다고. 왜? 2x는 너처럼 그려질 거고 얘 보세요. 너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x는 5와 만나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자리가 5, x는 5와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고 그랬냐면 a, b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는지 문제를 잘 봐. CD가 있는데 AB와 CD가 똑같대. AB와 CD가 똑같으면 5가 이쪽이고 X가 이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마이너스 1이? 왜냐하면 같은 길이를 갖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두 그래프는 그냥 1대1 대응함수니까. 내가 맞지? 그러니까 누가 윈지 R인지가 명확해서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값 써놓고 양인지 음인지 따지면서 시간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네가 Y는 2X다. 네가 Y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명확하다. 그러니까 A, B의 길이라고 표현되는 건 그냥 너한테서 너를 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의미 없이. 곱하기 2의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당연히 CD는 어느 쪽이야? 왼쪽이라고. 이렇게 됐고. 만약에 문제를 이것저것 좀 복잡하게 물어봤다면 아마 교점의 대칭구조. 교점의 대칭구조? 그 얘기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1과 5. 왜냐하면 이 녀석 잘 보면요. 여기 상수배가 곱해졌지만 밑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칭이동과 이거 뭐라고 그랬어? 평행이동만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들의 교점이 사실상 얼마다? 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K값 구해가지고 문제를.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여기 그냥 둘 사이에 거리가 같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됐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든지 간에 어렵지 않다. 됐죠?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가장 쉬울 수도 있고. 아무튼지 간에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출제자가 원했던 방식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너
K 곱하기 2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2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이게 두 개 같다고. 됐지?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32가 되겠고요. 또 넘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거 얼마네? 잠깐만. 두 개가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요. 잘 썼나요? 2K 마이너스 1 너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정리하면 이게 32분의 1K 플러스 2K일 텐데 복잡하니까 양변에 32를 그냥 곱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3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얼마야? 65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죠? 됐지? 그러면 잠시만 계산이 잘못됐나요? 3분의 32 잠깐만요. 32 2분의 1 32 맞지? 그죠? 그럼 여기 잠시만 32 2의 5 내가 뭐 잘못 썼나요? 2의 5제곱 K의 2의 5제곱분의 1 2K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됐죠? 31을 양변에 곱했어 64 30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자 2분의 65죠 이렇게 되면 맞지? 요런 괜히 복잡하겠네 32분의 65K 이렇게 되겠다? 이게 낫겠네요 띡띡 지우니까 K는 얼마? 16 이렇게 돼 있어 16이 아니잖아 맞나요? 맞구나 미안해 나의 계산을 믿지 못했어 어쨌든 K는 16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서 그냥 단번에 끝낼 수 있다 대칭성을 써도 된다가 힌트야 대칭성을 써도 된다가 힌트 만약에 여기 이 문제를 더 이지하게 푼다 만약에 나는 10초 만에 풀 거예요 뭘 보면 된다고 지금? 너랑 대칭이야 사실은 그게 교과 내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 2 어머나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4 그죠? 여기 K 장난해 지금? 사실은 이렇게 풀면 10초죠 내 말 맞지? 그러니까 복잡한 방정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프의 특징으로 볼 거냐 사실상 출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출제한 의도는 이렇게 방정식을 풀라고 낸 거긴 하지만 이 구멍을 파고드는 게 낫지 이게 맞다 됐죠?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성질을 안다면 여기까지 10초 만에 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이었고요 6번 가보도록 합시다 6번 06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그냥 기본 그래프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 교점에 관련된 이야기 이건 결국엔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앞에 문제처럼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a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두 실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너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근의 범위 근의 존재 이런 것들을 따지면 무조건 뭐야?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죠. 너랑 y는 a가 양근과 음근이 있다란 얘기지 결국엔 교점이 y축 기반으로 끊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제대로 그리란 얘기였죠. 우선 지금 보면 어떤 그래프가 이제 이 안에 있을 수 있냐면 y는 이렇게 써봅시다. 3의 마이너스 x 요 녀석의 그래프가 필요하잖아. 근데 잠깐 보시면 너의 점근선 기반으로 얘는 뭐만 생각합니다. 그냥 아래로 볼록 감소라고. 잘 맞죠? 그리고 x에다 0을 집어넣어주면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로서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걔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접어 올린다. 이때 주의할 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접어 올리지 말고 점근선도 대칭기동 된다. 단순한 건데 점근선 y는 2가 있어서 얘가 그 녀석을 기반으로 이렇게 더 갈 수 없는 위치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3분의 5가 되더라. 사실 이게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거죠. 맞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y는 a라는 녀석이 지금처럼 그려질 수는 없다. y는 a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질 수 없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 너와 너와의 무엇? 교점이 서로 부호가 다를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양음 기준이 아니라 이 뭐예요? y축 기준이라고 여기 너 3분의 5와 2 사이일 것이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보다 크다? 3분의 5보다 크고 당연히 2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답이 몇 번인가요? 5번인가요? 맞죠? 이렇게 정리되죠. 5번 맞아?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이었어요. 다음 7번.
7번 문제랑 6번 문제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게 좋아. 부등식 관련이에요. 부등식 관련. 자, 7번 가보도록 할게. 지워. 역시 7번 문제도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가볼게요. 7번. 세 개의 점이 있어요. A, B, C에 대해서 함수 y는 밑이 2인 로그 그리고 평행이동이 되어져 있는 그래프와 이 함수의 동그라미 역함수. 그럼 역함수는 지수하고 함수겠네.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만난다. 밑줄. 그냥 무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부등식 문제. 만난다.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부등식 문제니까. 그죠? 근데 밑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네. 자, 7번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짠, 짠. 이 자리에 의미 없는 점 있죠. C는 큰 의미가 없어. 결국엔 최대 최소에서. 그치? 극단적인 두 점. A. 1,5지. 그죠? 두 번째 B. 8,1이지.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밑이 2인 로그가 어떻게 된다? 이 삼각형과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선분과 관련된 이야기로 그냥 보는 게 맞겠죠. 이거 그릴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인 거야. 내가 맞죠? 근데 이렇게라고 해서 너의 교점 아니지. 좌표는 사선으로 보는 적이 없다. 좌표는 무조건 축의 수직 또는 평행하게 본다. 그래서 뭐예요? I야. 얘를 기준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이 녀석을 기준으로 밑으로 깔려야지 만난다라는 표현이죠. 처음 푸는 거 아니지 우리? 그럼 얘 뭐라고 써줘야 돼? 주어진 함수에다가 얼마를 8에 대입한 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로그 이렇게 써주는 거죠. 2하고 8 플러스 A가 얼마?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번엔 뭐? 로그 2에 1 플러스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별 얘기는 아니요. 정리하면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얼마예요? 32 하니까 31보다 작거나 같단가요?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근데 문제는 너도 그렇고 역함수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풀이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역함수를 구할 건데 여기서 잠깐만. 너희들 앞으로 미분적분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미적이 됐던 사실은 수투가 됐던 여기서 누군가 너희들에게 역함수를 물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미적 파트는 역함수의 미분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역함수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 첫 번째 뭐 1:1 대응? 당연한 얘기죠.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실제로 수식을 구할 것이냐? 아니야. 역함수는 결국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있잖아요. 역함수 수식을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역함수를 가져왔어? 그럼 원함수와의 관계 혹은 원함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때 왜냐하면 역함수와 합성함수는 준킬러와 킬러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야. 역함수 미분법 이야기할 때 내가 뭐 미적분을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 보통 F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F와 G의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이 되는 거잖아요. 정의역과 치역 사이에서. 네, 맞지? 실제로는 얘는 뭘 쓰는 거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야 미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출제 빈도수는 얘가 제일 많아요. 어쨌든. 역함수의 미분법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커다란 맥락상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합성 미분을 잘하느냐. 음함수의 미분법도 마찬가지야. 그냥 합성 미분이야. 합성 미분. 무슨 미분? 그렇습니다. 합성 미분일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였어? 그래서 우리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 개념 쓰는 거라고 이렇게 띠용띠용이 네가 1이다. 그럼 얘들은 G, 프라임 X를 물어볼 때 실제로 잘 보라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곰탕은 곰을 구워낸 게 아니란 말이야. 뭐예요? 역함수의 미분법에는 역함수를 미분한 적이 없어요. 바로 뭐야? 관계. 원함수를 미분해서 역대응 관계를 쓰더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핵심 요소는 이거야. 원래 함수를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역함수를 빌려서.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법에는 역함수가 없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관계 얘기라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니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쉬운데 그러지 말고 관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1:1 대응은 좀 뻔하니까 대칭이동이겠죠. 대칭. 뭐라고? 대칭. 그럼 사실은 점을 대칭이동에 놓고 푸는 게 맞죠.
아니 물론 그냥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건 최선의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야.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해서? 이걸 바꾸는 거죠. 좌표를 조절하는 거지. 뭐라고 조절할 거냐면 내가 대칭 이동의 A'을 뭔데 그게 5,1 이렇게. 두 번째는요. B'을 잡아. 너 뭐 얼마 1,8 이렇게 잡아. 그래서 원함수가 아까랑 똑같이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지금. 언더가 스탠드가 됐어? 맞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역시 로그 그대로 가자는 얘기죠. 다시 그대로 가자는 얘기야. 결국엔 원함수를 쓰는 게 맞다고. 절차상. 역함수식을 구해야 되는 함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이차함수와 무리함수. 나머지 함수는 관계만 쓰라고. 어쨌든 얘도 그냥 관계. 로그 2에 5 플러스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이제 밑에다 쓸게요. 로그 2에 8 플러스 A가 1이지. 1 플러스 A가 얼마?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넌 얼마야? 2에 8제곱이니까 128에 127이냐? 1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통범위가 얼마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는 31보다 작거나. 이렇게 그냥 답 쓰는 거라고. 대단한 문제일 수는 없다. 간단한 문제다. 여기까지 넘어가요.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에서 너를 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4네. 34. 단답형인가요? 여기까지. 정리. 7번까지는 근데 문제 한 문제당 1분 컷이어야 돼. 원칙적으로. 그런데, 256이야? 그러네요. 잘못 썼구나. 255인가요? 답에는 영향이 없네. 됐죠? 쏘리. 여기까지. 255구나. 바보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07번. 08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08번 별표. 08번 별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왜 별표를 쳤냐면 과연 이 문제가 나올 것이냐 라는 거죠. 08번 문제 별표. 가봅시다. 08번.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겠죠. 32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정의된 함수가 있다. fx가 있어요. 근데 그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2의 x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자리고 이제 밑줄 y는 fx, 너랑 y는 이렇게 돼 있어. y는 이게 뭔 소리야? f n 거듭제곱근 루트 x. 야 그래봤자 그냥 쓰면 되죠. n분의 1이겠지. 로그 2x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녀석과 x는 2, 그쵸? 정의역에 있는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 이런 걸 보통 그냥 그리드, 격자점이라고 하지. 격자점 개수 세기 문제. 이런 문제. 자, 우선 두 가지씩으로 갑시다. 안 나옵니다. 이야, 근데 왜 냈어? 혹시 몰라서. 자, 왜 안 나오냐 하면, 잘 들어. 선생님이 계속 고민했어. 우리 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팀원들하고 계속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이제 격자점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안 나온다에 한 표야. 왜 그런지 아니? 지금 이런 류의 격자점은요, 무조건 첫 번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포함돼요. 부등식의 영역. 위냐, 아래냐. 근데 교육과정상 1학년에 부등식의 영역이 그냥 삭제됐어. 없어. y는 fx의 위아래를 굳이 영역으로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적분 문제나 그런 류의 개수세기 문제는 교과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평가원은 명확한 선을 지켜. 그 다음 두 번째, 개수세기 문제는 대체적으로 수열 파트랑 연관이 되는데 수열에서의 개수는요, 세 가지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등차, 등비, 그 다음 뭐예요? 그냥 추론. 맞아? 됐죠?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세다 보면요, 차, 비를 떠나서 그냥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개차 형식의 문제 등등이 등장. 얘도 그래. 만들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격자점 개수세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야. 세 번째 이야기야. 난이도 조절에 불과.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나왔던 나형 킬러.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저거 기출문제 볼 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그 선이 되게 명확한데 기출문제에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내가 기출문제집을 직접 집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스토리 등등 넣을 수밖에 없어. 책이 두꺼워야 팔리거든. 버려야 돼. 나형 30번에 정답률 한 자릿수나 10% 초반대의 기출문제는 그냥 안 푸는 게 좋아요. 건강에 좋아.
풀어봤자 의미도 없어. 수학적인 능력 키우는 것도 하나 없어요. 변별력에 영향도 안 줘.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 틀릴 거야. 알았어? 그런 류의 문제는 그 난이도로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왜 냈냐면 혹시나 몰라. 선생님은 이런 게 좀 딱 끊어가지고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99%가 아닌데 1%라도 있으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류의 격자점 문제를 교과에 맞춰가지고 출제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은 뭐예요? 지금처럼 이 위의 점을 세라. 이거는 그냥 세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격자점 말고 경우의 수, 개수세기, 고난도 문제는요. 다음은 가능해. 잘 들어. 함수의 뜻. 여러 가지 함수. 성질 가지고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건 형 교육과정에서 의미 있는 킬러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나형 21번 유의 문제. 물론 이 문제는 지금 교육과정은 그냥 딱 1학년 거라서 거기서 끝나지만 이걸 지금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로 전환시키면 이건 가능해. 거의 킬러에 가까운 29번 예측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때 얘가 정답률이 얼마였는지 아니? 17%야. 오, 잘 나오네. 야, 객관식이야. 객관식은 오지선다잖아. 그럼 기본 정답률 20%여야 돼. 밑으로 깎였네? 다 틀린 거야, 다. 그리고 이게 나형 문제니까 선생님 그렇겠죠라고 하는데 가형 애들한테 던져도 아무도 못 풀더라고. 요거 가능합니다. 요거 가능해. 요 정도. 함수의 뜻이나 여러 가지 함수, 유한집합의 대응 관계를 활용한 자, 우리 게 아니죠, 그러면. 경우의 수, 확률. 특히나 중복조합 개념이나 중복순열 개념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그 문제 난이도는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온다. 개수세기 쪽은 나 완전히 그냥 X야. 덮어버리고 나온다면 여기래. 근데 이 난이도도 사실은 좀 물음표에 이렇게 손이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어쨌든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격자점과 유사한 형태의 개수세기가 나오면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게. 자, 개수세기는 결국엔 우리 파트로 얘기한다면 수열형 문제에 대해 지금 확률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수열형 문제라면 어떻게 문제 푸는 액션을 취할 것이냐. 우선 봐요. 잘 들어. 개수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개수세기 형식처럼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냥 수열화됐건 경화가 됐건 문제의 개수는요 반드시 규칙성을 띠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규칙성 따라해보자. 규칙성. 그럼 뭐가 된다고? 수열화가 되겠죠. 맞아? 그럼 고난도 사정으로 의미 있는 건 사실은 점화식이야. 무슨 식? 점화의 관계. 근데 이것도 좀 내기가 그런 게 점화 관계라면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세 번째 추론인데 개수세기는 대부분 이전 교육과정의 개차 형식으로밖에 안 돌아가서 출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아무튼 간에 다시 수열화 될 거고요. 점화의 관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점화의 관계가 뭐였냐면 이거죠.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앞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앞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일정 비율로 변할 것이냐. 합으로 변할 것이냐. 요 관계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 관점에서 문제를 좀 보려고 그래. 그 관점에서.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세다간 못 풀어요, 문제. 관계. 내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연습.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확률과 통계에서 얘의 연습. 개수세기 이제 고민 딱 더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미적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더 나아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게. 넘어가자. 근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 내가 완전 안 나와.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오케이, 8번 문제 가보자. 여기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처럼 표현되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밑줄 그으라고 그랬던 게 fx와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그 개수는 네가 고정돼 있으니까 너에 의해서 바뀔 거다. 그럼 2일 때, 3일 때, 4일 때 세야 되는데 그마저도 겁나 귀찮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기억봐봐.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들아, 곡선 y는 fx가 있단다. 거기 위의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세라. 자, 우선 이 문제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예전에 격자점도 사실은 뭘 물어봤냐면 그냥 그래프 특징 물어봤어요. 무슨 특징? 그래프 특징 물어보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얘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밑이 2래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는지 문제 그냥 잘 봐. 여기 위의 점이라고 했어 그냥. 시작이 어디야? 2야. 2 대입하면 얼마? 1이지 1. 그리고 이거 답이 뻔하죠. 어디까지 갔어? 32. 그나마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거기 있는 점 이게 추론 아니니? 다 셀 거야?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건 그냥 5개야. 기억은 그냥 줬잖아. 맞죠? 자, 우선 요 정도는 부등식의 영역이 아니니까 요 따위의 문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점을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형태의 문제는 요건 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 무리하면서 낼 필요는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5개. 이렇게. 그럼 기억은 가능한 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니은 한번 가봅시다. 얘가 뭐라고 그랬어 또? 이걸 분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그냥 줬던 게 n분의 1이고요. 로그 2x야. 자, 밑이 1보다 크면 끝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최소값, 3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니까 최소값은 n분의 1이다. 최대값은 n, 야, 장난해 지금? 2개 더, 여기까지 그냥 줬다고 지금. 문제와는 별 상관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됐지? 니은까지 드리고 이제 디귿 때문에 이제 고민하죠. 디귿이 뭐냐 하면 디귿의 문제를 잘 읽어야 돼. G의 n이라는 건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던 최초 바로 격자점의 개수죠. n일 때 말 그대로 격자점의 개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잘 봐. 우선 너희들한테 뭘 하라는 얘기냐면 얘들아 G3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마저도 세기가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근데 G3에다가 얼마? 16을 더했을 때 이 녀석이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최소값이 얼마래요? 5. 자, 이건 좀 양반인 게 그러면 n이 4냐 5냐 한 2개 정도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시험 보면서 그마저도 힘들었을 거라고. 왜 그러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냥 살려고 했기 때문에 수열을. 자 봐. 수열의 점화 관계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일반항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이야. 어? 일반항을 직접 구할 수 없는 복잡한 녀석이라고. 그래서 점화식이 왜 필요한 걸까요? 다음 항과의 관계. 너 넘어갈 때 어떻게 변하냐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개수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항이 있을 때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변화 관계,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관계, 그것을 차이와 비율로 보라고. 근데 이런 개수 문제는 무조건 우선 차이겠지, 차이. 그게 등차가 될지, 뭐 지금 우리 교육과정 없는 개차가 될지 무슨 차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때 몇 개가 더 생기냐 이쪽으로 가볼게요.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야. G n 플러스 1로 넘어갈 때 Gn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우선 3으로 하는 얘기거든 이게. 내 말 맞니? 그리고 하나 더. 이런 류의 문제가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거는 개수가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 해석이야. 목표 지점을 잘 봐야 돼. 그래요? 자, 선생님 그럼 뭐 그리려고 그러니? 여기는 지금 정말 자세하게 그려야 돼. 짠. 짠. 잡고 1을 지나고 얘가 여기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좀 넓게 그릴게요. 어쨌든 봐봐. 여기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점점 이렇게 낮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넓게 최초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게 간격과는 무관하게. y는 로그 2의 x를 지금처럼 좀 넓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릴게요. y는 로그 2의 x를 그릴 거야. 근데 시작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2라고 얘기를 했어. 2, 여기 2 하고 32를 요쯤 어디다 그냥 그려볼게요. 31. 여기다 어디 그냥 그려볼게. 됐죠? 그럼 요게 이제 5가 되겠고 요게 이제 1이 됐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얘랑 두 번째 얘가 지금 관찰하는 게 G3이잖아. G3? 노란색 들어. G3이 뭐냐면 F 다시 세고집제곱분 루트 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분의 1 로그 2의 x랑 이 녀석의 위와 얘 아래와 x는 2와 32 사이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얘를 잘 보라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자, 우선 밑과 상관없이 지나는 게 있어. 내 말 맞죠?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격자점이라며. y좌표도 뭐가 돼야 돼? 자연수야. 1. 네가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럼 x가 얼마일 때니? 8일 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격은 좀 무시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 뭐 어디 8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8,1을 지나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맞아? 그런 상태.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이 격자 이후에 두 번째 격자는 2일 때 만들어지잖아. 그쵸? 야, 그게 지금 힘들겠네. 봐봐. 이게 2가 된다. 만약에 3분의 1 로그 2x가 2가 되면 이게 얼마야? 6. 그러니까 2의 6제곱이니까 64. 뻑! 야, 잠깐 봐. 2 따다다다다다닥 해서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간격은 무시하라고 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64라는 게 있어서 64일 때 이거 야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개수가 좀 뻔한 거야.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쭉 해서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이쪽 격자리 다 가져갈 거 아니야? 이거 다 셀 거야 지금? 이거 다?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G3에서 G4로 넘어갈 때 몇 개가 더 생기냐고. 그걸 봐야지. 이 문제는 정말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에 비해서. 이 다시 봐. 색깔을 좀 바꿔볼게. 여기다 뭘 그릴 거냐면 F 4거듭 제곱근 루트 n을 그리려고 한다고. F 4거듭 제곱 루트 n은 4분의 1 로그 2x인데 잘 봐. 이것으로 색깔이 바뀌면 밑으로 빠지니까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늘어난 것만 봐야죠. 얘가 일반항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잖니. 그렇게 문제를 냈으면 완전 쓰레기 같은 문제죠. 그게 아니라고. 자,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1이 되는 상황을 보자고. 그러면 로그 2x가 4가 되는 상황이겠죠? 16 잡습니다. 어디? 여기 어딘가 16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냐고?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쫙 지나고 뽕. 그럼 위쪽에서는 더 이상 자연수점이 없잖아. 자, 봐요. 이 간격 사이에 들어간 만큼 더 생기지. 여기는 그대로 있겠고 정수점이.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8이니까 8. 이건 어쨌든 원래 있었던 거고요. 9, 10, 11, 12, 13, 14, 15, 16. 잘 봐봐. 요만큼만 더 생긴다고 지금. 아, 얘는 원래 거 있는 거고. 이 범위의 격자점들. 이거 세고 있었어. 만약에 3, 4, 2, 3.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시간 버리기. 그치? 지금 물어본 게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G3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그걸 구해야 되는 거고. G4를 구해라 그러면 그걸 구해야 되는 거고. G2를 구해라 그걸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부등식의 형식에서 뭘 알려준 거냐면 점화의 관계를 알려준 거야.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새로 생기는 녀석의 개수가 16개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리딩을 했었어야죠. Gn 마이너스 G3에 새로 생기는 점의 개수가 16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최초의 자연수가 뭐냐고. 그럼 당연히 4일은 없잖아. 그 답은 뭐가 되겠죠 지금. 왜 4일은 없어? 새로 생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너희들이 유추해야 될 건 바로 이건 게 G4는 G3에서 얼마? 8만 더하면 되는 거야. 다시요. 이건 격자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너희들이 복잡해하는 어떤 수열에서 점화의 관계를 뭔가를 물어본다면 다음항과 앞항과의 관계라고.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첫 번째, 차이와 비율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밖에 없어 그냥. 왜? 배운 게 그게 다니까. 근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하나 세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겠냐고. 아니라고. 우선 여기까지. 그럼 답은 왜 오냐면 야 8개만 더 가면 되잖아. 야 조금만 낮춰도 8개는 더 되겠죠. 눈치채봐. 뭘 눈치챌 건데요? F 색깔 바꿔볼게. F 5거듭 제곱근 루트 n이란다. 자꾸 n이라고 썼네. x 미안. 라는 함수를 볼 때 이 함수는 5분의 1 로그 2의 x일 거 아니야. 얘가 1이 되는 데가 어디냐고. 1이 되는 데가. 그게 32 아니니. 이 녀석 규칙이 있다고. 등비수열의 규칙이죠. 기억해보자. 따라해보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비수열의 로그 씌우면 등차수열. 이렇게. 야 얘가 지금 차이가 하나 차이 나잖아. 맞아? 정수 차이 날 때 이 x값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겠어? 등비의 관점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 관점이에요 결국엔. 공비가 2가 되는.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다고? 뻔해. 아예 어렵지 않거나 뻔하니까 문제 내기가 힘드니까 안 낸다고 이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세는 방법만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근데 그 정확이라는 그래프는 특정 점이야. 따라해보자. 밑과 상관없이 지나는 점과
특정 점, 얘가 지금 정수를 원했다면 정수, 뭐 2분의 1을 원했다면 2분의 1 되는 특정 점을 찍고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개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때부터 세야지. 막 세지 마시고 그 행동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가 1이 되는 x가 얼마라고요? 2의 32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밑에 쓸게요. g 4 아니지 g 5 마이너스 g 4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가 30이면 얘가 몇 개가 더 생기냐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더 생길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17부터 32까지. 그 16개죠. 몇 개? 16개가 더 생길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나? 그럼 그 다음은 느낌 32개 64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하다고? 뻔하다. 뭐라고요? 뻔하다. 내가 평가원 출제자면 이렇게 뻔한 문제 안 내. 뻔하거나 완전 킬링되거나 중간 난도를 잡기가 좀 힘들다. 근데 아마 교육청 관련 문제 정도나 한 6평 정도까지는 어쨌든 좀 손을 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엔 수능에는 내긴 좀 힘든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개수 세개. 그래서 그거 그냥 종결해 드릴게요.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야 개수 세개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답은 그래도 어떻게 됐어? 벌써 16개니까 이게 16개 이상이 되는 최초의 자연수는 얼마? 5다. 그러니까 이거 17이라고 했던 18이라고 했던 답은 5죠. 맞아? 그리고 답을 거의 준 거 아니야 지금 디귿은. 예측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건지에 대한 개요 이야기.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수 규칙성, 수열, 점화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문제다. 그래프 해석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뭐였습니다. 좋은 문제죠, 이거. 그치?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9번 문제 볼게요. 과거에도 작년에도 보면 그 기하 벡터 파트 야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선생님이 배문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할 때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처음 부임해서 딱 갔는데 선생님 그때 나이가 26이었거든요. 지금 28이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네. 자 어쨌든 26살 처음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시커먼 거예요, 남고에. 그래서 아 쟤들하고 1대1 다이다이로 붙었다가는 이거 몸이 성치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뭘 했다고? 권투를 시작합니다. 뭘 했다고요? 복싱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름 1대1로 붙었을 때 덜 다치기로 결정을 하고 권투를 열심히 했어. 근데 이때 선생님이 복싱 학원에 6개월 정도 다녔는데 4개월 동안 원래는 꿈이 뭐였냐면 아니, 원래 무슨 생각으로 갔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놓고 탁탁탁 이런 거랑 이게 뭐죠? 샌드백 놓고 막 섀도우 복싱 막 이런 걸 연습할 줄 알았는데 4개월 동안 뭘 했냐면 줄넘기만 해요. 처음에 갔는데 3분 1분이야. 3분 1분, 3 플러스 1분. 권투 복싱장의 시계는 무조건 4분으로 돌아갑니다. 4분. 3분 땡! 1분 땡! 이게 뭔가 했더니 3분 동안 줄넘기를 주더니 무슨 줄넘기를 하래. 그리고 여기 있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게 뭐야? 발자국 모양. 발 모양. 이렇게 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줄넘기를 해. 처음에 자, 무슨 줄넘기야? 이러고 딱 했어요. 3분이 참 길더라. 3분 땡. 자 이제 쉽니다. 그럼 전 사람들이 다 쉬어 진짜. 그리고 1분 치고 다시 공유하려면 뭐해? 또 줄넘기. 어떤 사람 막 샌드백 치고 있고. 처음에는 쉬웠는데 이거 한 3번 반복되니까 종아리가 좀 아프네? 1시간 반을 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래. 나는 꼰투하러 왔는데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했어요. 선생님 교실이 3층에 있었어. 복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안 올라가. 이게 계단에 올릴 때마다 막 찢어지는 고통인 거야. 그래서 난간에 기대가지고 3층까지 올라갑니다. 제대로 못 걷겠는 거죠. 그 다음날 정말 가기 싫더라고. 근데 이미 한 달에 끊어놨잖아. 돈 아까워서 또 갔어요. 며칠만 하면 되겠지. 며칠이 4개월이 돼요. 선생님이 드디어 동네 조기축구의 스트라이커로 변신합니다. 체력이 이때부터 온갖 대회 다 출전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
창문 보고 뭘 했냐면 나 주먹을 결국엔 6개월 동안 뻗었을까 못 뻗었을까? 못 뻗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월 끝난 다음에 이 정도면 체력이 된 것 같대. 그랬더니 거울 앞에 서래. 뭐 하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를 또 3분 정말 너무 지겨워서 6개월 만에 다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우리 조기축구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가 마련이 돼서? 체력. 근데 그때 관장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청년 나한테 권투가 뭘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권투요? 주먹이요. 아니야. 권투는 두 다리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럼 또 줄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줄넘기를 했어. 짜증나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하다가 나한테 그걸 또 물어보는 거야. 권투는 뭘로 하는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두 다리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다리로 걷어찰 수가 없는데 무슨 다리냐고 그랬더니 딱 답을 얘기를 해서 누구나 맞게 돼 있어. 근데 누가 오래 맞으면서 오래 서 있는 싸움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맞으려고 피해 다니면 우선 그냥 KO 당하는 거고 맞을 걸 생각하고 주먹을 내뻗대 결국엔 버텨주는 건 두 다리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 지겹긴 한데 의미가 이해가 되긴 해. 야, 니네 있잖아. 어떤 운동이 됐든지 간에 또는 어떤 테스트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뭘 목표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게 내신 문제는요. 뭐 한 400m 달리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퍼트 내가지고 막 달리면 돼. 뛰어 들어와가지고 죽든 말든 아니죠.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데 공부는 마라톤 같은, 수능은 마라톤 같아요. 입시 자체가 좀 그래. 사실 내신과 입시 전반 또는 수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뭘까? 마라톤과 400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톤은 중간에 멈추잖아? 절대 다시 못 뛰어. 뛸 수가 없어.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아도 달려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난 권투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 사람들은 주먹을 내밀기 원해. 폼나게. 빠바바바박 와. 개뿔 그런 거 없다고요. 6개월 동안 땅바닥만 밟다 왔다고. 근데도 아직도 그 체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이미 수십 년이 뭐야? 20년이 다 됐는데? 20년이 넘었구나.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선생님 줄넘기를 하거든. 왜? 그때 기억 때문에 그게 나를 버티게 하더라고. 내 체력을. 자, 마찬가지. 수능이 뭘 물어보느냐, 뭘 필요로 하느냐. 나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먹을 멋지게 내밀고 싶을 거야 지금. 그래서 폼나게 문제를 막 30번 딱 풀고 막 14번 틀려버리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이미 KO예요. 연락 터진 거라고 이거. 수능장 가면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건 기본기. 뭐 우리 교재는 우리한테 뭘 원하는데 이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잘 세면 되지. 그리고 해설지를 읽으면 그냥 해설지 있는 대로 가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얘들이 물어봐 왔던 건. 이건 개수 세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야. 근데 주종이 바뀌어서 나중에 킬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나온다고. 왜? 여기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수열과 연합된 무엇? 이거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걸 연습하라고. 목표가 명확해야 행동이 잡히고 행동이 명확해야 연습이 되고 그게 연습이 돼야 결국엔 문풀이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스킬만 키워놔. 테크니컬하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스킬과 테크니컬은 야, 두 다리가 서 있어야지. 두 다리 폼나게 가서 폼 잡다가 한 대 맞고 그냥 빡 뻗는 거라고 지금. 기본기. 수능은 그게 필요하다. 이 교육 과정에 뭘 물어보는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교과서와 개념서와 문제집이 병행돼야 돼.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수능 전까지 개념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조차도 내가 뭘 까먹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봤는지 이게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6월과 9월 사이에 분명히 보여. 교과서가 새롭게 보이는. 그럼 그때는 제대로 된 체력이 생겼고 그러면 아무리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런 애가 이기는 거라고.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는 눈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9번 문제도 마찬가지다. 쉽잖아. 근데 답을 내가 거기다가 보기 5번에 11개를 넣었다고. 11개 찍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거나 방정식을 제대로 푸셔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뭘까? 우선 여기 sin EX가 있고 곱이잖아? 그럼 네가 0, 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코사인 3x 이렇게 되니까 너의 근 그리고 너의 근을 뭐 해야 돼? 개수를 그냥 더할 거란 말이야. 합이야. 그런데 너의 해집합과 너의 해집합에 공통 부분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맞지?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할게. 얘는요.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인 2x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바로바로 좀 보였을 것 같아. 얘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두 주기 돌아오죠? 맞아. 그럼 개수가 그냥 개수만 보면 5개인데 문제는 개수세라는 게 아니라. 개수세라는 거긴 하지만 공통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 x는 0. 그다음 얼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쉽게 셌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이제 차분히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코사인에 3x가 0이 되는 것을 x가 0보다 크거나 2파이까지 포함되죠. 2파이까지 포함됐을 때 어떻게 셀 거냐. 이런 얘기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얘의 주기는 3분의 2파이다라는 걸 가지고 첫 번째 그래프를 직접 여기다 그려서 근데 여기다 겹쳐 그리는 거조차도 되게 귀찮아. 아니면 헷갈린다고. 그럼 선생님 대수적으로 만약에 접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코사인 3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코사인의 그래프의 규칙성이요. 뭐라고요? 규칙.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아마 요걸 가져오게 될 것 같아. 뭘까? 방정식, 삼각함수의 그래프, 규칙성, 수열. 요거 문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지금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 규칙. 뭔데? 원래 기본 코사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그냥 t라고 놓으면 기본 코사인에서 네가 0이 되는 규칙들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규칙의 표현을 수열로 할 수 있냐고. 그리고 하나 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내가 주기성과 대칭성이라고 얘기했죠. 내 말 맞니? 그럼 얘가 0이 되는 위치를 잠깐 보면 이거 그냥 기본 함수야. 얘가 기본 주기가 2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위치가 이쪽하고 이쪽이잖아. 내 말 맞죠? 그럼 여기가 2파이 여기 다 알고 있는 거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t를 기준으로 내가 대칭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 기준으로 양쪽 대칭이지. 맞아? 마치 일반어를 쓰듯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이. 그러니까 너 m파이 그 다음에 뿔마 좌우 대칭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라고 써야 되겠지. 내 말이 이해돼? 그죠? 그런데 여기를 내가 지금 t라고 놓은 거니까 3x 물론 단박에 그냥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따라서 써보면 그런 x는 뭐라고 써줘야 돼? 3분의 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그리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가능하다면 n이 4일 때 뭐 등등 그냥 빨리 추론하는 게 맞겠죠. 1 대입하면 3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6분의 파이와 더하니까 얼마? 2분의 파이. 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면 이게 이제 겹쳐지더라는 얘기죠.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였지. 결국엔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 너도 그럼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니? 6분의 4파이죠? 그죠? 잠깐만. 3분의 잘못 썼다. 여기. 3분의 n이 아니라 미안. 파이 2파이 쏘리 3파이죠. 그죠? 미안해. 1, 3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이 아니라 2n-1이네. 다시 쓸게요. 여기가 2n-1 홀수. 다시 파이 3파이 5파이 좌우 대칭. 그죠? 미안. 2n-1 여기가 2n-1 그러니까 여기 다시 2 대입하니까 얼마? 그냥 파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3 대입하면 얼마야? 3이 5 그러니까 3분의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또 얼마 나오냐 이게 6분의 5파이 6분의 10파이 하니까 6분의 9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되죠? 얘가 저기 또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얘는 6개지만 겹쳐져 있는 게 2개니까 답을 9개로 쓰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면 그냥 11개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구체적으로 값을 구한대. 그리고 하나 더. 규칙성. 다시 파이 3파이 좌우대칭. 일반의 형식. 그래서 필요로 하는 값들을 일일이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라는 게 9번이었어요. 위기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시간 잡아먹을 만한 문제. 됐죠? 9번. 잠깐 쉬었다가 10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